마지막 강연을 해주실 분은 중앙대 교수님이시자 파주시 총괄 건축가이신 이기옥 교수님께서 도시 속 건축 유산의 장소성과 공간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기옥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의정부랑 첫 인연이 된 거는 작년에 의정시 공간전략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국토부 지원 사업인데 자문을 하면서 이제 많이 좀 파악하게 됐고요. 근데 경기 북부 쪽에서 보면 이제 양주, 지금 아까 발표해 주신 이재성 교수님 총괄건축가로 계시는 고양시 하다 보니까 파주시는 뭐 제가 MP를 해서 전체 기획을 했고, 그러니까 경기 북부의 4개의 주요 도시를 공간 전략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으로 이번에 한번 자료 정리를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의정부시나 경기 북부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있었던 경험을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키워드는 아마 앞에 발표해 주신 분하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장소성이라는 개념인데 아마 이렇게 언어 해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개념 속에서는 장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거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시간 개념이 좀 접해진 것. 그래서 시간 개념을 제가 보통 정리할 때 옛날 고지도를 많이 참조를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근대의 지도 같은 경우는 축척에 딱 맞아요. 근데 옛날 고지도를 보면 축척에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크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혼일강 역대국도 지도라고 1402년도에 제작된 걸로 돼 있는 세계 지도예요. 이게 한국에서 제작됐고요. 지금 원본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한반도예요. 근데 실제 스케일보다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위주로 그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다음 지도도 보면 크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확대해 보면 대부분 옛날 고지도를 보면은 천, 강, 산 이런 거 위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강 표현돼 있고 약간 찌글찌글 표현돼 있는 게 산맥들이에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보면 아마 지금 축척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저기 가운데 도성처럼 돼 있는데 안에 조선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저기가 어디냐면 한양이에요. 한양.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강 이름을 적어 놓으면 아마 어딘지 대충 아실 거예요. 위에가 임진강이고 밑에가 한강이고 북한강. 그래서 마치 섬처럼 둘러싸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지도를 보면 임진강, 한강, 북한강이 하나의 어떤 해자처럼 쭉 둘러 있는 식의 표현 지도들이 상당히 보여요. 그리고 가운데 한양이라고 딱 돼 있어서 실제 스케일은 안 맞지만 그 당시에 한양하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를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가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양주인데 초기 지도에는 제가 양주라고 표현한 것들이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의정부가 양주에 소속돼 있었고 1963년인가 그때 이제 의정부시가 분리돼 나왔죠. 그래서 초기의 지명에 보면 의정부라는 지명은 없어요. 양주 안에 그냥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주라고 찍힌 것은 그냥 의정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교화, 파주, 고양, 그다음에 그 옆에 가평 요 정도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기로 가장 오래된 지도가 이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들이 다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한양이라는 곳이 중심이 돼서 주변에 커다란 그 방어선의 물길이 있고 그 안에 그 이제 중요한 도성이 있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마 그 당시에 그 경기 북부를 보는 시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거는 방어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가 1760년대에 제작된 걸로 된 한양도예요. 그래서 이 한양도도 보면 아마 이렇게 강 표시를 안 해놓으면 어딘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한강이고 쭉 위에 있는 게 임진강,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북한강.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지도랑 흡사하게 임진강, 한강, 북한강으로 쭉 둘러싸이는 하나의 도시를 한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스케일로 보면 한양을 굉장히 크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의정부를 포함한 양주, 고양, 교화, 파주를 이렇게 북쪽으로 밀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아마도 이제 그 북쪽으로 한양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주요 도시 정도로 파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지도는 동국지도라고 바로 그 동시대나 그 이후 지도인데 경기도 일원을 그려놓은 지도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모르실 건데 저도 이거 판독하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강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면 임진강, 한강, 북한강 이렇게 표시가 되고 한양이 표시가 돼서 계략적으로 보면 이때부터는 스케일이 맞더라고요. 물리적인 공간 스케일이 어느 정도 맞게 되어 있고 양주, 파주, 교화, 고양 그 읍성들을 지금 찍어놓은 지도인데 그 여기다가 제가 최근에 있는 음영기복도 지형이 표현된 스케일에 맞는 지도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지금 스케일이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뭐 옛날엔 파주는 내륙 쪽,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가 생긴 다음에 고양이나 파주의 그 느낌하고 그 이전에 근대 이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느낌 보면 아마 굉장히 다를 거예요. 거의 교통이 내륙 교통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고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도 자유로가 생긴 다음에 완전히 개념이 바뀐 도시가 되었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륙에 있는 의정부를 포함한 양주 이쪽은 많이 안 바뀐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성이나 그 의정부의 정체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대해 본 건데 제가 일부러 양주를 가운데 놓고 하면 양주가 중앙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그 의정부 그러면 경기 북부의 뭐 중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공간전략계획 자문하기 전에는 의정부라는 도시가 굉장히 생소한 도시였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데 의정부는 이게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거쳐가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정리하면서 의정부라는 곳은 어떤 정체성이 있지라는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계속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1860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대동여지도 보면은 이 대동여지도 정도 돼도 스케일이 딱 맞아요. 그 위치가.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그 전 지도보다 굉장히 상세해요. 그러니까 물길하고 산맥이 정확하게 관계성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도, 거의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케일이라는 걸 보면. 그래서 앞에 여기 아마
자세히 보시면은 길들이 보여요.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길이 보이는데 이 길들이 아마 이제 그 한양으로부터 연결되는 북쪽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가로들인데 여기 보면 그 경흥대로라고 아마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크게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양, 파주, 개성, 의주로 연결되는 의주대로가 있고 그다음에 양주에서 영평 그다음에 쭉 저쪽 경흥까지 이어지는 경흥대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그 의정부에 있는 그 남북 도로축이나 이런 게 근간이 되는 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흥대로라는 축인데 여기 한양부터 저기 경흥까지 이어지는 그 축에 바로 남북축으로 의정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 저쪽이 의주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고려 조선 정도에 형성됐고 그 이전에도 뭐 길들은 있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경기지방세도라고 이제 19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이제 경원선 라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경원선 라인도 그 전 지도를 보면은 여기 있는 가로나 이런 그 기존에 있는 그 낮은 산맥을 통과하는 그런 길맥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그 라인으로 이제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의정부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그 갈려져 있는 길들 그게 이제 지금 있는 그 아까 경흥대로 그 라인이 되고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라는 도시가 잘 이렇게 맥락이 딱 안 들어오는 이유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눈에 안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원선 라인이 쭉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가 아마 그 1900년대인데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일본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이게 관광지도더라고요. 그래서 만주 여행은 조선을 경유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경원선 라인으로 돼 있는 히카리 노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개의 라인을 표현한 만주까지 표현된 라인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경원선 라인이 의정부 중앙을 딱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 지도나 그 옛날 그 그림들을 보면 그 지금의 도시가 만들어진 정체성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과거를 그냥 이렇게 답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게 좀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호불호가 갈리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역사나 시간성을 정리하다 보면 그 정체성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걸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의정부 관련되는 자료나 이런 건 애지간하게 이거 하기 전에 다 봤는데 지금 제가 앞에 그 시간성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서론이 되는 그 부분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한양이라는 도시가 없었으면 양주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관계성,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서울이라는 도시랑과 이제 의정부랑 관계성.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없이 의정부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번에도 CRC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대부분 이제 의정부라는 도시를 놓고 CRC를 어떻게 쓸 것인가로 출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의정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를 정리가 돼야 의정부 안에 있는 CRC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옛날 한 5, 6년 전에 서울건축문화재 총감독하면서 이제 주제전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과연 서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를 한번 본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 1907년도 정도까지도 한양 도성에 대한 윤곽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914년 정도 되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을 포함하게 돼요. 그다음에 1936년이 되면 이제 북쪽으로 성장하고 남쪽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도시가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49년 정도 되면 아마 여기서 좀 헷갈리실 텐데 이쪽 그 오른쪽 밑에 이것도 방향이 반대인 것 같은데 요 밑에 있는 섬처럼 표현된 이 부분이 잠실도의 잠실이 원래 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잠실이 강북이었어요. 그래서 요때가 지나면 이제 그 잠실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선이 거져서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강남 강북으로 완전히 선이 거지게 돼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시점이 되면 저기 위에 제가 표현한 동그라미가 의정부예요. 그러니까 의정부랑 딱 만나게 돼요, 경계가. 그러니까 거리가 절대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게 아니라 서울이 성장하고 도시화되면서 의정부랑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도시화된 이후에 의정부가 그 이전의 것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고 서울하고 어떤 관계를 있는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 시점을 지나서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이제 한양의 위치가 전제가 안 되면 이제 의정부가 그 저기 설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지형에 맞는 걸 딱 그려놓은 건데 한양이라는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가 저 위치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도시화라는 개념으로 제가 한 게 아까 전에 보셨듯이 서울이라는 것이 한양부터 출발해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의정부도 자체 도시화를 돼요. 그래서 이 의정부 안에 있던 레드클라우드도 보통 보면 처음에는 그 도시에 군부대들이 외곽에 있었어요. 근데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장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아마 지금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개발이 되면서 많이 이제 무게 중심이 남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북부에 대한 개념이 아마 애매하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보여드리는 게 이제 공간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의정부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가 보면 이제 강변 쪽으로 이제 남양주, 구리, 그다음에 고양, 파주, 그다음에 양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천하고 나머지 뭐 연천 이런 도시들이 이제 그 서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임진강 넘어가는 그 파주 쪽하고 강남 쪽을 빼고 나면 정말 의정부가 중심처럼 보이더라고요. 가운데. 그래서 그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산하고 이렇게 보면 정말 산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제일 중요한 한북정맥하고 나머지 지맥들을 표현해 보면 이쪽에 그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계랑 자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그 파주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 접경지대라든가 그 이런 그 뭐 군사적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인 게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두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재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화두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존의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속 가능성 이런 거랑 아마 관계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중랑천을 보면 이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입지 명당 자리처럼 보여요. 가운데 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고 주변에 산이 쭉 둘러싸여 있어 오히려 정체성으로 보면 상계동이나 강북에 위호된 그거랑 정체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강남 강북으로 나눈 서울에서 강북을 포함한 그 이 북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을 보면 확실히 의정부라는 곳이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자연 입지 그다음에 시간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이 의정부가 어떤 장소인지가 이제 밝혀져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공간전략계획 두고 나머지 할 때 보면 이제 서울 그럼 서울을 오려놓고 시작을 하고 의정부를 오려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라는 곳이 어떻게 형성된지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맥락을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있는 레드 클라우드는 이제 산에 기대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뭐 자연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화두로 던지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시간성, 잔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잊지 말고 계속 그 시간성을 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지도처럼 여기 공간 전략계 의정부시하면서 이제 제가 자문하면서 정리가 되었던 건데, 그 가운데 지도를 보면 이제 조선 근대까지 지도를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길들, 경흥대로나 경원선 이런 그 연결 라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게 지금 군사 지역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저기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가 한 7, 80년밖에 안 됐는데 분단된 데가, 그러면 이 장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이제 과거 이런 것들 정리하면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물론 이제 디자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그 이전에 많은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소성이 되고, 그래서 그 장소성과 시간성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역사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의정부 지역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앞으로 이 캠프 크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이석경 교수님이 이거 발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넘길게요. 이게 제가 이 건물을 연구를 해서 거의 뭐 샤시에 싸구려 페인트로 된 건물을 그 당시만 해도 2009년에 연구를 했었는데, 이거 보존할 필요가 있어. 이런 거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 가보셨죠? 이 건물로 보존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치밀하게 건축 분석을 해서 이 도면 분석을 해서 모형도 만들고 이제 그런 히스토리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3D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게 보존에도 별 가치를 못 느끼는데, 조금 더 건축적으로 뭐 도면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의미 있는 게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제 앞에 장소성과는 다르게 여기 있는 많은 건축물들도 조금 진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뭔가를 또 새롭게 의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또 앞으로 캠프 크라우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그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분 엄청 금방 가네요.